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안 돼? 아예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거의 아이들의 50% 이상 아닐까? 몸만 가고 영어는 안 간?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애와 할 수 없는 애로 나눠야 될 것 같아. 거의 다 가기 싫은데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시대지. 예. 사실 학교가 처음 생긴 거는 산업화가 되면서 부모들을 일터로. 노동 인력을 네. 쓰기 위해서 걔네들을 봐주는 거거든. 그게 맞아요. 학교잖아. 그러면서 생겼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용소 같은 느낌이지. 감옥이랑 큰 차이 없는 느낌의 그죠? 공식적인 수용소고.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화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게 사회의 저변에 이제 있는 사회화가 돼버리니까 학교는 나도 정말 가기 싫었고 지금도 여전히 가기 싫고 학교라는 틀과 비슷한 것하는 근처를 가기 싫지.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다는 얘기를 그래도 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예. 허용이 되는 애가 있고 예. 그걸 못하게 막고 이거는 언급조차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부모다. 네. 네. 그 얘기를 충분히 그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런 감정을 다 털어놓는다고 안 가지 않거든. 애들도 네. 알아. 맞아요. 초등학생도 1학년님만 해도 여기는 뭔가 오지 않으면 나는 약간 도태될 거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네. 굳이 거기다 대고 또 너는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 없이 네. 그 감정을 서로 소통해 주면 되는 것 같은? 나는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뭐 우는 애도 있고 아픈 애도 있잖아요. 나는 배가 아팠어. 그죠. 배 아프거나 머리 초등학교 아프거나. 2학년 때. 그래가지고 내 기억에 칫솔질을 하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 나오게 해서 안 간 적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거 생각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그게 너무 안 외워지는 거야. 네. 외우면 또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학교가 되게 가기 싫어서 배도 아프고 이렇게 다리가 딱 꺾여.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관절이 진짜 아파요. 맞죠? 진짜 꺾여. 아프죠.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 네. 그래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거든. 네. 그랬는데 시계 초침이 너 큰일 났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이로제 단계까지 갔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도 있을걸? 매일매일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어쨌든 그 감정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그 얘기를 표현하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가벼워질 거. 부모님, 엄마든 아빠든 누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네. 되게 당황스럽긴 해요. 정말로 엄마로서 어떻게 당황했어?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그러면은 그냥 뭔가 좀 가기 싫나?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시간 되면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더 뭐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또 어떤 때는 되게 심각하게 진짜 배가 아프다던가 뭐 그런 증상을 보일 때도 있었죠. 레이민이 1학년 때 많이 그랬어요. 1학년 때. 그래서 뭐 9시 때까지 계속 있다가 엄마가 데려다 주면 안 돼. 그래서 제 손 잡고 교문 앞에까지 가면 이제 들어가고 뭐 그런 날이 있기도 하고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 제가 뭐 때문에 아니면 무슨 마음이 들어서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긴장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 지도 몰라서 말도 그치. 못하기도 하죠. 그 미묘한 것들일 거야. 진짜 오늘 뭐 급식 나 같은 경우는 급식을 급식도. 다 먹어야 된다는 게 또 나는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때도 급식을 먹었었어. 근데 거기에 내가 먹기 싫은 반찬이 있으면 학교 가기 싫고 뭐 이런 거지. 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들이 걔도 잘 몰라. 맞아요. 걔도 잘 모르고 그게 딱 의식화돼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서 막연하게 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안 간다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얘기했을 때
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엄마랑 이야기도 잘 할 수 있고 엄마가 그거 갖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 그냥 그래 어떤 마음이야 뭐 이렇게 물어봐 주거나 그래 지금 너는 가기 싫구나 그런데 뭐 오늘은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오늘은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랄지 네.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가면 가기가 힘들잖아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학교라는 틀 자체를 부실 수도 없으니까 엄마가 네. 그런 약간의 유도 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비난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엄마가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같이 가줄까? 그래서 약간 좀 엄마 여기서 기다려줄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 인디고 아이들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다녀야 돼? 왜 시험 봐야 돼? 공부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수학은 왜 있는 거야? 하면서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되게 당황스러워요. 나는 원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엄마가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얘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맞아. 계속 왜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물으면 참 당황스럽죠.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거나 하라는 둥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아닌 거 같고 진짜. 그러면은 그때 가장 좋은 거는 네.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물어봐 그냥.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너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 주거나 네. 아니면은 글쎄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는데 뭐랄지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있잖아 하면서 꼭 가야 되는 거였나? 하면서 거꾸로 엄마도 그런 아니면은 이렇게 엄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 열린 답변처럼 네. 그러니까 얘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답을 줘봤자 그게 또 맞는 답도 아니잖아. 내 네. 생각이고.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부터 얘기를 계속 이어나간다거나 네. 엄마도 좀 불편했어 학교 다니는 게 어려웠어 뭐랄까 솔직한 얘기. 예. 어. 그때 그냥 내한테 그런 거. 근데 엄마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교 꼭 가야지. 학교 안 가면 정말 하면서. 그렇지. 네, 졸업장 있어야 돼 하면서 너 취직해서 밥 먹고 살아야지. 엄마 그 엄마의 답인 그거죠. 거지. 그 엄마의 수준에서는 그게 답인데 아이디가 물었을 때 뭔가 이게 답을 딱 줘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네. 같이 고민하는 거. 그럼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학교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라든가. 너 우리 딸은 그런 말도 해서 학교 만든 새끼 누구야? 그래서 죽이게. 만약에 그게 뭐 100년 전이고 200년 전이고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대. 왜 만들었냐고? 너무 맞는 느낌이야. 만든 새끼 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죽이고 싶어. 왜 만들어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다니게 했는지. 우리 친정엄마가 맨날 이런다. 이 놀이터를 이렇게 아파트 놀이터 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빠글빠글해야 되는데 애들이 없잖아. 우리 엄마는 애들이 다 잡혀갔어. 잡혀갔어요. 어디 그 노란 버스 같은 것들이 다 잡아갔어. 이래 우리 엄마가. 근데 너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학원 버스 이런 것들이 애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노는 애가 하나도 없어 막 이래. 진짜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그 말 듣고 너무 웃긴 거야.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 끝났는데 또 잡혀가. 또 가야 돼가지고. 학교까지는 애들도 학교까지는 봐주겠어. 근데 또 잡혀가는 거는 정말 나는 9시 막 8시 이렇게 들어오는 애를 보면 애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 네. 그때 많이 들어서 진짜. 와, 저거 진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유독 기질적으로 규칙 규율이 너무 힘들고 싫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고 이런 애들. 근데 사실은 나는 아직도 그래.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되게 거부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교실에서도. 근데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거와 그 사람이 유능한 거랑은 굉장히 별개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은 규칙을 안 지키는 아이일수록 창의성이 높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반드시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되게 학구적인 사람인데 나는 시간을 나눠서 학구적이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생각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되게 불규칙성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멍 때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서 나의 창의성이 나오거든. 멍 안 때리면 창의적일 수 없어요. 규칙적인 사람은 절대 창의적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안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시간을 나누거나 쪼갰을 때 그것이
통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혼자서 있는 네.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줬을 때 얘는 훨씬 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걸 생각할 수 있거든. 네. 내가 전에 이제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네. 그 엄마가 자기 딸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맨날 주구장창 그림만 그리고 있대.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데 내가 그 엄마한테 요즘에는 80점짜리 4개 있는 아이는 별 필요 없다. 예. 100점짜리 하나 있고 20점짜리 4개 있어도 이게 더 낫다고. 토탈 평균은 낫지. 네. 하지만 100점짜리 하나가 있으니까. 네. 그 아이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때 그 엄마가 상처받았어. 네? 왠지 알아? 왜요? 그 20점짜리 4개 있는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래. 사실이어서 실제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 20점짜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고학년 올라가면 사회 뭐 이런 과목 있잖아요. 진짜 약간 빵점 맞는. 근데 사실 그거 사회 되게- 같은 거는 기억력만 좀 높으면 나중에 한 방에 넘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근데 엄마들이 꼬박꼬박 그 진도에 맞춰서 그 부분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와, 애를 쪼자 놓는 거가.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네. 이렇게 생선이 있잖아. 네. 생선이 있는데 그거를 해부를 해가지고 네. 낱낱이 이렇게 쪼자 놓는 거 있잖아. 왜 오, 전 같은 거 예. 만들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예. 쪼자 놓는 거. 애를 쪼자 놓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 이게 통째로 되고 이 사람이 전체의 느낌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느껴지는데 예. 이 부위별로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딱 그것밖에 못하거든. 그렇게 해버리면 쪼잔아 버리면 네. 이 인간을 보는 시각 자체가 야, 내가 너무 좀 프로그레시브한가? 아니요. 생각해볼 필요 있는 거죠. 내 아이에 부위별로 따라서. 있잖아. 부위별로 수학 잘하면 그러니까 얘가 정말 수학자가 될 거고 그런 아이가 있지. 예. 그런 사람은 그 수학만 잘해. 근데 그 수학을 잘함으로 해서 잃어버리는 기능들이 또 있단 말이야. 맞아요. 예. 뛰어난 거 있으면 또 오. 안 되는 부분도 오. 많죠. 예.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수학을 그렇게 첨예하게 잘하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기능이면 그걸 잘하는 게 행복할 수 있지만 예. 그 천재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또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엄마들은 근데 문제는 차라리 그러면 인간적이야. 수학 하나만 잘하게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이게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엄마들은 다 비빔밥이야. 잘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국어도 1인분 주고 수학도 1인분 주고 영어도 1인분 주고 골고루. 얘가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 골고루가 아니라 10인분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국어 또 1인분 1인분 국어 n분의 1인분을 줘야 되고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은 10인분을 먹으라고 애를 막 주는 애는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먹으면 나중에는 못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목이 예를 들어서 국어만 하라고 그러잖아. 영어 시간 영어만 하라고 그러잖아. 수학 시간에 수학만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 이게 1인분씩 주는 것 같아. 애들을. 쪼개놓고 쪼개진 채로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애들 받아 먹기 되게 그래서 안 먹으면서 시간만 때우러 돌아다니는 애들이 거의 과반수라고 보면 돼. 그죠. 거의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짓하고 뭐 이렇게 되죠. 집중하는데 집중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엄청 이상하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고 있지. 학교와 학원의 시스템이 그래 지금. 그러니까는 엄청.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어 하나 쭉 초등학교 때 이렇게. 좀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 저희가 또 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음. 또 결국은 공부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 그리고 규칙이 정말 후져. 정말 옛날 우리 그 70년대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70년대가 뭐야? 100년 전 네. 문화가 그대로 있지. 나는 학교 다시 가라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학교는 엄청 많이 붕괴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뒤에 느낀 느낌은 아씨 그대로 키우지 말걸. 좀 더 학교. 자유롭게 좀 더 얘를 더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거. 그러면 좀 더 애들이 더 많이 컸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해. 근데 아이들도 성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들은 또 싫대. 내가 고등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자 이래도 싫다고 하더라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 사회화가 되지.
그 배경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되게 자유분방하지만 아빠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우리 집은. 네네. 그 아빠를 거스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나 혼자 아이를 키웠으면 되게 모양이 달랐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아버지 기대치를 느끼는 거죠. 네. 아빠의 기대치를 끝없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거는 거스르기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엄마랑 나가기가. 아빠가 갖고 있는 틀 자체를 애들이 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아이들을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 안에서도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하고 또 이런 건 또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필요악 같은.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불평을 해도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를 느끼는 거하고 또 네. 아닌 거랑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게 복잡해 이게. 네, 맞아요. 단순하지 않아.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존재하는 거고 예.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또 학교가 주는 그 교육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 사회화되는 네. 과정. 어쨌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학교의 시스템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 같아. 모여서 있는 바람에 쟤도 그 안에서 쟤도 구경하고 얘도 보고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단한 존재인 거지. 그 안에서도 뭐라도 만들어내는. 그래도 그 안에서 뭐라도 건져내. 나름대로 예, 맞아요. 건져내는 거네요, 진짜로. 네. 애들 그런 거 나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스트림에 있는 거 있잖아. 큰 흐름 안에 있는 거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학교란 틀보다. 예, 그런 맥락에서는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큰 집단. 거기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 같아. 힘도 나오고. 되게 모여 있음으로써 다양한 일들과 체험을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홈스쿨링 시킨 아이들이 굉장히 굵게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독특하게 자라는 아이도 있고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맞는 아이도 있고 이게 안 맞는 아이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에 얘네들이 또 나가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베이스는 다 학교를 갖고 있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 못하면 또 얘네들이 약간 소외감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학교를. 학교라는 문화, 예,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경험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그죠. 그 사회에 나가고 어른이 돼도 결국은 그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혼자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고 엮이고 섞이게 되니까. 그러게요. 그 문화를 좀 경험하는 차원에서의 학교. 맞아. 정리 잘하십니다. 공부 이런 거보다 좀 더 네. 주도적으로 학교를 인식하는 거? 약간 뭐 학교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니까 학교가 별로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생각하면은 좀 편해. 네, 약간 학교는 보내지만 좀 주도적으로 그냥 나는 그 안에서 요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보지 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활용하는 느낌인 거야. 네,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이런 정도 이용하지. 자존감 뭐 높게. 엄마가 자존감 좀 높게. 엄마의 자존감들을 먼저 찾아야 돼. 사실 급식도 잘 나오고요. 그래, 사실 편하지. 무상급식이에요. 심지어 무상급식에 밥도 나오고. 사실 내가 홈스쿨링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내는 거야. 밥 해주려면 끔찍해요, 진짜로. 홈스쿨링을 하면은 이제 그게 엄마가 그 긴장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지. 엄청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학교라는 아니면 사회와의 관계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좀 보면 굉장히 틈들이 많아. 제 마음이 그렇게 조금 가벼워지면 그럼. 아이가 학교를 거부하는 말을 해도 되게 그냥 여유있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그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재미있게 발상을 하면서 애한테 칠 수 있어. 그럼 애들이 이렇게 생각, 우리 엄마 센데? 이러면서 센캔데? 이러면서 센 캐릭터.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그렇게 약간 흔들려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너한테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 너가 네. 더 중요해. 이런 느낌? 사실 정 그러면은 한번 쉬어봐 하면서 한 달인가 2달 뭐 쉴 수 있잖아요. 나 우리 딸 현장학습 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쌤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거부해서 몇 달. 한 달 정도 네. 집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네. 서울랜드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학교에 가서 기다려주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었는데 네. 그러고 난데 그 다음부터는 학교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저렇게 학교를 재밌어 하는데 그때 학교 그만두게 했으면 애 바보 만들었겠다 이런 말도 해. 네네. 근데 다음에 이제 걔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해보자. 그때. 네. 네네. 학교를 거부할 때 그때 걔가 되게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지만. 그때 태도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 그 다음부터는 좀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어차피 난 여기서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되게 잘 다니고 지금 대학생인데도 그때 내가 학교를 그만뒀으면 얘 마음이 약해서 얘는 그 이후에 많은 경험들을 되게 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길이 또 열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네. 학교에 대해서 좀 엄마가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거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연성과 막 이런 게 다 떨어져가지고 참.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만들잖아. 한 네. 방향으로 몰고 가고. 근데 제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 학원 한 달 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초조해요.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쌤. 진짜로. 근데 2달, 3달 가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왔는데 그치. 네, 한 달 쉬는데도 이렇게 내가 힘들 정도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젖어서 살았나 싶기도 하고 와 학원 한 달 쉬면 뭐 어때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맞아. 막상 한 달 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게 힘들기도 했고 네, 뭐 이렇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진짜 쉽진 엄청난 않은 것 용기야. 같아요. 들어줄 수 있는 여유라도 조금 가질 수 있기를.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근데 학교도 어쨌든 뭐 한두 달 쉴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막 재밌게 활용해도 되겠는데요. 조금. 애가 너무 지쳤다고 생각하면 좀 하루씩 빼줘. 일주일 쉬든가. 뭐가 이렇게 또 큰일이 나겠어. 그래봤자 공부 다 못해. 공부 다 못해. 거의 90% 이상 못하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할 거라는 환상을 좀 버려야지. 네. 못하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 친구들 더. 그리고 그런 애들이 거의 사회를 또 만들어.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뭘 얼마나 만들어. 참. 걔네들이 이제 너무 자꾸 흔들어서 문제지. 재밌네요. 아무튼 학교 이야기 해봤습니다.